얘들아, 엄마 왔다. 얘들아, 엄마 왔어. 와서 놀러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하호우의 호우줌마 오늘 방송하러 왔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와서 방송하려니까 좀 많이 어색하네요. 우리 아들 딸들 다 잘 지내셨어요? 지금 호엄마가 있는 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 계신 곳은 비가 내리고 있나요? 좀 계속 저녁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리고 있네요. 날씨가 지금 이제 비가 계속 내리나 봐요. 아침에도 비가 내리네요. 낮까지, 네, 중부지방에는 비가 낮까지 내린다고 해요. 서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에 낮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중남부, 충청에 가끔 비나 눈도 내리겠다고 해요. 대부분 5mm 정도의 비가 내리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쌓이겠다고 합니다. 강원 산간에는 강한 바람도 불고 있고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하고요. 오늘 중부와 전북,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보인다고 해요. 서울 아침 기온은 영상 6도로 한낮에는 11도까지 오르겠다고 하고요. 제주의 낮 기온은 17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부산 15도, 강주 14도, 그 밖에 남부지방도 좀 따뜻하겠다고 합니다. 주 후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도 하고요. 토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낮아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워진다고 해요. 호엄마가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되니까 뭔가 막 어설프고 그러네요. 아까 어떤 분이 시험 동안 방송 못 하시고 시험 끝나고 나서 오랜만에 와서 방송을 하니까 정말 모르겠다고 그러더니 엄마도 지금 일 때문에 며칠 방송하러 못했다가 지금 하니까 말도 기계 다루는 것도, 컴퓨터 이렇게 만지는 것도 여러 가지가 막 지금 어설퍼지네요. 또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씩 건너뛰면 꼭 이러더라고요. 네, 전에는 막 마이크도 꺼놓고 방송하고 그랬었는데요. 조금 전에도 한바탕 저 혼자 또 난리가 났었어요.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이번 주말은 또 많이 춥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 추울 때는 왜 그 수도관 이런 거 동파 가능성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또 찬 공기로 인해서 우리가 또 기관지 이렇게 코 비염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특히나 네, 또 호흡기 조심하시고요. left to do is follow any voice you hear and disappear. 네, 안녕하세요, 채다님. 어서 오세요. 어서 와. 엄마 보러 왔구나. 반가워. 엄마 옆에 와서 이리 앉아. 어서 와. 반갑습니다. 우리 채다님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봬요. 우리 채다님은 어떻게 학교 다니시나요? 일반인이신가? 너무 오래돼서 엄마가 잊었어요. 학생이셨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채다님은 네네, 맞아요, 중학생. 우리 채다님은 지금 학교에
가고 계시죠? 네. 이제 온라인 수업을 안 하셔갖고 예방접종 혹시 하셨나요? 요즘에 예방접종을 안 한 경우가 많아서 지금 다들 학교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아는 분에서도 아 그래요? 2차 맞으러 가요? 아이고 힘들 텐데 그래도 잘 맞고 그러시네요. 물론 뭐 맞아서 다행히 아무 문제가 없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많이 안쓰럽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채다님은 다행히 1차 잘 맞으셨나 봐요. 지금 호엄마 같은 경우도 1차, 2차 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다음 달 3차를 맞아야 되는데 사실 조금 걱정이 돼요. 네. 근데 또 안 맞을 수도 없고 저는 1차 때는 거의 뭐 응급실에 실려가야 할 상황이었었고 2차 때는 저는 소아과에서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2차 때는 선생님이 그냥 맞지 말자라고 저를 데려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에요, 맞아야 돼요. 이제 그러면서 할 수 없이 그럼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방 접종을 했고요. 2차는 그래도 1차보다는 조금 덜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힘들었었어요. 네. 그런데 3차는 지금 또 교차 접종을 한다고 하니까 네. 더 걱정이 되네요, 조금.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안 맞고 싶지만 또 호엄마 직업상 안 맞을 수가 없어서 저는 또 백화점 쪽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필수로 직업상 필수로 저는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휴무 한 2, 3일 휴무 이렇게 좀 쉬었다 와도 그 선별진료소 가서 그 음성 판정 이거 검사 다 하고 그래서 괜찮다라는 그 문자 받은 다음에 출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방 접종을 해야 돼서 사실 조금 걱정이 돼요. 최단이네 학교에는 다행히 괜찮나 봐요. 저희 우리 같이 근무하시는 분 거기는 이제 아가가 유치원을 가는데 그 유치원에서 체육관을 또 다니는데 그 아가들도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아가들도 가서 검사를 받았거든요. 5살, 6살 이런 아가들이 가서 검사를 받으니 막 난리가 났죠. 아가들이 막 울고 불고. 저희 학교도 저번 주에 3학년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온라인 잠시 했었어요. 다행이네요. 최단이네 학교는 그래도 확진자가 나오면 온라인 수업으로 그래도 돌려주나 봐요. 저 오늘 또 저에게 수업 듣는 선생님 한 분이 거긴 초등학교인데 거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대요. 그런데 뭐 이렇게 그 확진자 아이 한 사람만 가서 검사하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등교를 했나 봐요.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직 아이들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지금 그래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채다님은 시험은 어떻게 다 끝났나요 지금? 아마 중학생은 끝났겠죠? 중학교는? 거의? 지금 요즘에 시험 또 늦게 보는 학교도 있고 하긴 해서 지금 어떤 학교는 빨리 시험 보고 어떤 학교는 늦게 시험 보고 저 중학교 1학년이라 자유학년자라 시험 안 봐요? 와 행복하겠다. 시험 안 보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홈마 때는 시험 너무 많이 봤어요. 저희는 홈마 때는 시험을
지금은 1년에 몇 번 보지? 많이 줄었는데 호흡마 때부터 시험이 호흡마 지나고 나서부터 시험이 줄었구나. 저희 무슨 평가에 월평가, 주간평가, 월말도고사, 뭐 월고사, 또 뭐 이런 데서 하는 시에서 하는 또 시학력 평가, 도학력 평가, 그 한 달에 시험만 진짜 한 달에만 보는 것만 해도 몇 가지야. 한 8가지. 한 달에 시험 보는 것만 해도 그렇게 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고 또 저희는 매번 오로지 시험. 그리고 과목별로 또 막 그 주마다 뭐 이렇게 보는 거 또 월에도 보고 저희는 완전 호흡마 다닐 때는 거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시험에 치여서 살았던 것 같아. 그래도 호흡마가 딱 졸업할 때쯤 돼서 이제 시험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점점점 너무 시험 위주로 성적 이런 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좀 자유롭게 과목 같은 것도 좀 좋아하는 과목, 이렇게 본인들이 좀 좋아하는 거 기본적인 건 배우고 나머지는 좀 선택해서 더 전문적으로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모든 좀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참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채다님은 어떻게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같이 잘 뭐 따로 만날 수는 없겠네요. 같이 어울려서 어디 뭐 놀러 간다거나 예를 들어 떡볶이라도 먹으러 간다거나 뭐 햄버거를 먹으러 간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 좀 어렵지 않나요? 요즘에도 하나? 그럴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학교 끝나고는 다 학원들을 가니까 그쵸. 친구들이랑 이제 학교에서만 놀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는 거의 이렇게 어울려 놀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다 학원들 가고. 그쵸. 모이기가 어려워. 카페에도 갈 수가 없고. 아이고, 점점점 재미있는 그 어떤 추억 쌓기 이런 거리가 그 학교에서만 딱 이루어지고 딱 나와서는 각자 가야 되니까 사실 학교 생활 그 끝나고 나서와 친구들의 어떤 그런 딱 재미있게 보내는 게 더 어쩌면 더 추억에 남을 수도 있는데 음, 음, 요즘 채다님은 어떻게 학교 끝나고 나면 주로 뭐 하시면서 시간을 온라인 많이 하시겠죠? 온라인 게임? 게임 좋아하시나요? 거의 게임 많이들 하시던데 요즘에? 과외하고 숙제하고 있어요. 아이고. 맞아. 학원도 좀 그러니까 과외하고 숙제하고. 그래, 이거는 어떻게 변할 수가 없네요. 그죠? 숙제하고 과외 뭐 아니면 학원 가는 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아, 틈틈이 그림도 그려요. 오, 채다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나 보다. 와, 저는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정말 부러워요. 저는 그림 정말 못 그려서 그냥 스스스스 그리는 분들 보면은 진짜 부러울 수가 없어요. 와, 좋겠다. 와, 그리고 말을 이렇게 잘하시는 분, 또 막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 보면은, 와, 막 부러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네. 저번에도 학교에서 해양 만화 그리기로 와, 그런 거 어려운데? 만화 같은 거는 특히나 더 일반 저런 거보다도. 잘하셨어요. 축하해요. 짝짝짝 축하해요. 그러셨구나. 와, 실력이 좋으신가 본데요. 거다가 만화로까지 하시니까
실력이 솔직히 그 포스터 뭐 이런 거보다는 또 이 만화 쪽, 애니 쪽 이런 쪽이 더 아무래도 이렇게 쏙쏙쏙 들어오기도 좋고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 그런 데서도 좋고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면 재밌어요. 그래서 홈마다 와서 이렇게 템템이 방송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해갖고 사실 엄마 나이에 방송하는 거 아마 상상 못할걸요? 다른 분들은? 근데 이게 살며시 아무도 모르게 살짝 방송하고 있죠. 아마 저 트소 이렇게 다니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채다님도 요즘에 참 그래서 요즘에 영화 보러 가려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코로나 이 예방접종을 다 못하신 분들은 2차까지 해서 10살 경과가 돼야지 그 영화도 보러 갈 수 있잖아요. 지금 막 영화 같은 거 보러 가려고 다들 막 그러던데 주말에 호엄마도 그래서 가고 싶은데 네네 영화관도 안 간지 좀 오래. 저도 저희는 회사에서 그 회식을 못 하니까요. 네네 노래방이나 영화관이나 코로나가 나아져서 빨리 가. 그죠 맞아 노래방도 가고 싶고 맞아 영화도 보러 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맛있는 거 먹으러도 가고 싶고 근데 사실 겁나서 잘 못 가고 있어요. 맞아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가긴 가겠는데 못 가고 있어요. 맞아 저도 지금 코로나19 이거 시작된 이후로는 저희 회식을 못 하니까 그 영화 이렇게 그 CGV 그런 거 쿠폰으로 다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2년째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유효기간은 아직 남아 있는데 이게 과연 이걸 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쿠폰을 어딘가에 봉투로 이제 10장씩 받아갖고 어디다 넣어놨었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식구들도 가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가요. 동생도 안 가고 뭐 부모님도 안 가고 저도 안 가고 아무도 저희 아이들도 안 가고 아무도 안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보고 싶은 영화들이 있어서 좀 같이 갈까 했는데 또 못 가게 너무 사람들이 또 많이 몰릴 것 같고 해서 일단은 다음에 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근데 지금 백신 2차 예방접종을 못해서 못 가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채다님도 빨리빨리 이게 끝나서 2차 예방접종 하시고 네 어서오세요 0816님. 오늘 호엄마가 좀 방송을 늦게 켰어요. 그래도 이렇게 항상 이모티콘으로만 인사하지만 와주셔서 고마워요. 오구오구 우리 0816님 어서와. 엄마 보러 왔구나. 어서와 고마워. 그래서 우리 채다님도 빨리 2차 예방접종 잘 하시고 가고 싶은 영화도 보시고 또 노래방도 가시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요즘에 그 접종 증명 그런 확인서가 있어야지만이 그 점심 식사 이런 거 할 때도 보면은 그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뭐 그 카페 아니면은 그 식당 이런 데 음식을 먹어도 6인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 6인도 그 6인 중에서도 2인부터 아마 한 사람은 괜찮고 한 사람은 그 확인서가 확인이 돼야지만이 입장을 시켜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확인서가 없는 분들은 혹시나 예방접종을 못하신 분들은 그 직접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하신 다음에 음성 확인, 음성 확인을 받으셔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그 판정을 받으신 확인서, 그걸 갖고 일단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영화를 보러 가시더라도 아니면 식당에 가게 되시더라도 네, 그렇게 하시면 좀 그래도 좀 불편하겠지만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예방접종 증명 유효기간 적용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예방접종 증명 유효기간이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효력이 인정이 돼요. 그 180일 정도?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3차 부스터 접종을 했다면 접종 당일부터 이제 효력이 바로 인정이 된다고 해요. 호흡마취를 아직 3차를 받지 않으셨을 때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신 분들 6개월까지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접종 증명은 음성 확인서 등 여러 가지 이제 그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그 앱을 이용하는 것보다 저는 카카오톡의 그 QR 코드를 찍는데 보면 그 아래 그 정보 블록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정보 블록으로 해서 그냥 했더니 오히려 QR 코드 딱 찍을 때 바로 그게 또 뜨니까 일부러 또 앱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줘야 하고 하는 불편함이 없어서 저는 QR 코드를 이용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QR 코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로 앱을 깔지 않았어요. 굳이 앱을 깔아도 좀 사용하기 번거롭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QR코드, 카카오톡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셔서 그렇게 하셔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다, 더워졌다, 또 오늘처럼 또 비도 내렸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정말 감기에 걸리기 딱 좋을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또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지금 감기에 아주 취약한 그런 계절이 바로 겨울인데요. 우리가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요, 생활 속에서 지키면 좋은 건강관리법이 있대요, 여러분. 겨울철에 면역력을 키워야 된대요. 겨울철은 체온 조절이 필수라고 해요. 따뜻한 내부와 달리 추운 외부는 갑작스러운 이 온도 변화를 겪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방한용품을 준비하고요. 따뜻하게 여러 겹 껴입어서 이렇게 온도 변화에 대응을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우리 보통 그냥 가벼운 거, 얇은 거 하나 입고 겉에 두꺼운 잠바 딱 하나 입잖아요, 외투. 그런데 이제 속에 여러 겹을 좀 답답하더라도 껴입고 더우면 겉엔 겉옷은 벗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따뜻한 그 내부에 있다가 더 밖에 나가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감기에 특히 걸리기 쉽다고 하네요. 그래서 얇은 옷을 조금 여러 개 껴입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햇빛을 자주 쬐어줘야 된대요. 네. 햇빛을 쬐어서 비타민 D를 형성을 해야 된다고 해요. 다른 계절에 비해 일조량이 적었죠. 우리 해가 짧아진다고 하잖아요. 햇빛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비타민 D로 이제 칼슘을 보충하고 면역력도 높여줘야 하고요. 네. 그래서 가끔은 좀 따뜻한 날은 해에 일부러 저거는 햇빛을 좀 받으려고 해 있는 시간에 좀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햇빛도 좀 자주 쬐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를 해야 된대요. 실내를 수시로 환기시켜줘야 되고요. 실내 공기가 오염이 돼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다고 합니다. 하루에 2번 내지 3번은 환기를 통해 겨울철 걸리기 쉬운 이 호흡기 질환을 꼭 예방을 해줘야 된다고 해요. 너무 막 문을 열어놔도 안 되지만 또 너무 꽁꽁 닫아놔도 안 돼요. 여러분 꼭 뭐 2-3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침에 한 번, 뭐 오후에 살짝 한 번 이렇게 환기를 좀 시켜주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정말 하기 힘든 거 운동하기예요. 운동하기, 꾸준히 운동하기.
사실 이거는 걷기 운동이 참 좋다고 해요. 네, 우리 뇌가 우리 걷기 운동을 하면은 별거 우리가 몸은 그냥 뭐 걷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굉장한 운동이 된다고 해요. 음, 체온 유지를 위해서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하는 겨울은요, 운동하기 딱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운동 한두 가지씩, 네, 좋아하는 운동, 뭐 제자리 걷기, 이렇게 뛰기라던가 아니면 줄넘기라던가, 뭐 아니면 산책하는 것처럼 이렇게 걷기, 조금 근데 좀 빠르게 걸어야겠죠? 네, 이렇게 운동을 한 가지 해서 꾸준하게 해서 면역력 유지를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또 요맘때 우리가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 4가지가 있대요. 바로 브로콜리, 그리고 호박, 부추, 감자. 네, 브로콜리는 비타민 C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감기 예방에 좋고요. 호박에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감기의 이 저항력을 키워준대요. 높여준대요. 그리고 부추는 다량의 비타민 B와 흡수율을 높여주는 그 알리신이 체력을 증진시켜준다고 합니다. 감자도 있어요. 감자는 칼륨이 풍부하고 그 감자 속에 비타민 C는요, 가열에도 파요되지가 않는데요. 이 감자는 또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쪄서 먹거나 구워 먹으면 굉장히 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감자는 우리 또 위에도 좋다고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 감자 드셔도 좋아요. 이렇게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 4가지는 브로콜리, 호박, 부추, 감자 4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도 하고 환기도 자주 시켜주고 또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해서 우리 조금 더 건강한 겨울을 감기에 걸리지 않게, 네, 건강하게 이 겨울을 잘 우리 버텨야 돼요. 잘 지내야 돼요. 네. 요맘때 우리가 원래 면역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이나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꼭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인연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좋은 하루 속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좋은 마음 나누며 웃을 수 있다면 더 이상의 생각들은 않기로 합니다. 늘 좋은 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 여러분에게 전해질 간절한 마음으로 바랄 뿐, 이 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힘이 되고 위안이 된다면 저는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도 기억 속에 잊혀지겠지요. 하지만 그 기억 속에 우리가 함께한 마음들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월이 흘러 추억 속에 남을 나의 소중한 인연인 우리 아들, 딸 여러분, 이렇게 마음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감사함을 우리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3000번의 옥기세 인연이 한 번의 만남으로 이어진다고 하지 않던가요? 여러분과의 큰 인연,
내 안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인연을 고이고이 간직하겠습니다. 환한 미소 뒤에 슬픔일랑 가슴 한켠에 묻어버리고 나와 함께하는 시간은 예쁜 마음으로 맑고 행복한 웃음만이 얼굴에 가득할 수 있길 소망하며 우리 아들, 딸 여러분에게는 내 사랑받을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이 세상에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하루가 열리는 아침부터 여러분이 잠드는 늦은 밤까지 옆에서 늘 지켜주고 언제나 행운이 가득해 얼굴엔 방글방글 웃음꽃으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여러분, 여러분들과 나의 만남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사랑 다 받고 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여러분들이라는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In the darkness reaching out my hand, the sound surrounds me and slowly drowns me out. 사람의 인연은 Time is slowing 억지로 우리가 이렇게 이어지고 싶다고 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또 억지로 끊어내려고 해도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screams abating one last chance. 호원방 같은 경우도 어릴 때는 친구들도 많이 사귀는 걸 원치 않았고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거, 인연을 만든다는 거 그게 그냥 싫었어요. 이게 감정, 뭐 이렇게 이런 어떤 그런 변화들 이런 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뭔가 복잡할 것 같고 그냥 그런 게 싫어서 저는 그냥 조용히 책 보고 그냥 그 현실에 그 생활에 만족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무슨 복잡한 일 있으면 그걸 빨리빨리 막 해결을 해줘야 돼. 그걸 친구들이 막 고민하고 있으면 저는 그 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 해답을 빨리빨리 제가 막 제시를 했죠. 일단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친구들이 무슨 말 있으면 게 저한테 와서 다 묻고 해결을 이렇게 제가 막 얘기를 해주면 뭐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이제 예시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막 하고 또 저한테 와서 막 보고하고 막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서 제 주위에는 뭐 친구들이 고민 상담을 많이 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하러 오는 친구들이 많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데 휩싸이는 거 싫었고 친구들이 막 그런 어떤 감정의 어떤 그런 거에 막 헤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 걸 보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싫어서 저는 그래서 아마 그 친구들이 고민하는 걸 빨리빨리 제가 옆에서 막 같이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아 미안해. 사실은 니네들이 고민하는 거 옆에서 보기 힘들어갖고 답답해 보여서 그런 거야.
내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야. 아니 친구들이 밥도 못 먹고 막 힘들어하고 그 남자친구들 또 이성 친구들 만날 때잖아요 한창. 그럴 나이에 막 고민하고 막 다른 여자친구도 만나고 막 양다리 걸친다 그러나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저 막 그거 보면은 막 당장 정리하라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런 거 그런 것도 많이 하고 또 엄마 때는 뭐 지금 휴대폰이 없을 때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편지 글로 많이들 이렇게 주고받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편지 글에다가 네, 이별 편지도 많이 써주고 고백 편지도 많이 써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는 학창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요즘은 뭐 각자 휴대폰으로 카톡도 있고 뭐 인스타 그런 것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하니까 뭐 그럴 일이 없겠죠. 본인들이 직접 다 하면 되니까. 자, 여기 나왔네요. 네, 영화 아까 그 얘기인데 노래 연습장 방역 패스, 방역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노래 연습장 방역 패스는 접종 완료자 또는 완치자, 이제 확진자였는데 완치자는 PCR 음성 확인자 그리고 18세 이하 청소년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정 예외자는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12세에서 18세, 그러니까 2009년에서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들은 청소년은 22년 2월 1일부터 방역 패스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2년 2월 1일 전에 예방접종 다 하시고 2주가 지나야지 아마 그 확진 이거 뭐지? 확인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노래 연습장 방역 수칙도 있어요. 출입자 명부, 그러니까 뭐 전자 출입 명부가 있고요. 전화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QR 코드를 찍는다거나 전화로 거기 안심콜 전화하는 경우가 있고요.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일단 출입을 하지 않고요.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고 해요. 노래방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용자가 2m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그리고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 외 음식은 섭취를 금지가 돼 있고요. 또 시설 내 식당이나 카페 등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고요. 시설이 있는 경우 시설 내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급적 짧게 머물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방 안에서 먹으면 안 되고 그 옆에 뭐 따로 식당, 카페 이런 등에서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다고 해요. 지금 일단 접종 완료를 해서 그 확인이 어려울 때는 뭐 음성 확인이라는 이런 거라도 갖고 가시거나 아니면 예방 접종을 아직 하지 않으셨으면 네, 직접 가서 음성 판정을 받으시고 검사를 하신 다음에 네, 그 확인서를 이용하셔도 갖고 이런 데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노래방을 간다거나 네 그러면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네, 겨울이다. 어떨 때 언제 실감을 하시나요? 지금 11월 달 처음 굉장히 추웠을 때 그때 갑자기 와 올겨울 이렇게 빨리 추워 겨울이 빨리 왔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지나고 그 이후는 많이 포근했어요. 그리고 저번에 얼마 전에 잠깐 또 추웠었고요. 네. 그래도 아직은 그렇게 많이 춥진 않아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비가 오고 막 눈이 내린다고 해도 또 금방 좀 기온이 온화해지니까 정말 춥다 막 이렇게 느끼진 않았거든요. 그냥 좀 춥네라는 정도였는데 여러분들은 이 겨울을 어떨 때 막 진짜 겨울이 이제 왔어 진짜 추워 이렇게 실감을 하시나요? 갑자기 추워질 때 갑자기 막 너무 추워서 이불 속에서 유난히 막 이불 밖은 정말 위험해 하면서 이불 밖을 나오기 싫을 때 그럴 때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숨을 쉬었어. 근데 입에서 막 입김이 나와. 네, 이럴 때도 겨울을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또
홈마 같은 경우는 그 거리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이고 이 교회 같은데 그 크리스마스 트리로 이렇게 막 장식을 해놓잖아요. 막 깜빡깜빡 네온 불 같은 것도 해놓고 그럴 때 이제 겨울이구나, 이제 크리스마스구나, 또 한 해가 지나가네. 요럴 때도 겨울을 저는 느껴요. 그리고 이제 눈이 막 퐁퐁 내리면 진짜 겨울이야 이제 막 그러면서 네. 요럴 때 저는 겨울을 느끼거든요. 우리 아들, 딸들은 어떨 때 겨울을 느끼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귤을 박스채로 살 때, 그럴 때 겨울을 또 느낀다고 하네요. 그리고 따뜻한 음료만 마실 때, 우리 보통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많이 마시잖아요. 녹차라떼도 그렇고 아이스를 많이 마시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따뜻한 걸로 바꿔 마실 때 핫초코도 맛있죠. 핫초코도 맛있어요. 겨울엔 커피도 좋지만 겨울엔 핫초코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이럴 때 그리고 붕어빵 평상시는 안 먹고 싶다가 막 추워서 와, 저 따뜻한 붕어빵 먹고 싶다 이럴 때 호떡 그럴 때 그런 간식들이 눈에 들어올 때라고 하시네요. 이럴 때 겨울을 느낀다고 해요. 우리 아들, 딸들은 자, 어떨 때 겨울을 느끼시나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물론 입 밖으로 해도 좋지만 자,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거를 투표를 아마 여러분들이 투표를 했었나 봐요. 이불 속에서 유난히 못 이렇게 나오기 싫을 때 그럴 때가 1위를 했네요. 투표를 해보니까 이불 속에서 유난히 나오기 싫을 때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일 때를 겨울을 느낀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붕어빵, 어묵 등 길거리 간식 등이 눈에 들어올 때 이럴 때 겨울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 번째가 눈 소식이 기대될 때 이제 눈이 오나 막 이렇게 기대될 때 이렇게 겨울을 느낄 때가 이럴 때 겨울을 많이들 느낀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지 않나요? 이제 겨울이야 라고 느낄 때 따뜻한 사람. 멋진 사람이 되지 말고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멋진 사람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따뜻한 사람은 마음을 데워줍니다. 잘난 사람이 되지 말고 진실한 사람이 되세요. 잘난 사람은 피하고 싶어지지만 진실한 사람은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세요. 대단한 사람은 부담을 주지만 좋은 사람은 행복을 줍니다. 유진아님의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는 사람,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세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the sounds of 멋진 사람도 좋고 또 뭐 잘난 사람도 좋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도 좋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따뜻한 사람, 좋은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더 좋답니다. 우리 아들, 딸들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친구도 좋고 애인도 좋고 동생이나 뭐 누나, 형, 오빠도 좋고 아니면 뭐 직장 동료도 좋고요. 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잠시라도 조금은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행복해집니다. everything you've loved is through. The only thing that's left to do is follow any voice you hear and disappear. 이 코로나로 인해 여행도 못 가고 이제 지금 그런데 강원도 쪽에 이게 강원도 동해안 동해 쪽에 우리 해돋이 보러 많이들 가시잖아요. 물론 지금 호흡마처럼 안 가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또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가 봐요. 근데 그 동쪽에 떠오르는 해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 그래서 관광지로 많이 알려진 곳. 네. 그 향이라면 남해 쪽이고 홍련암, 낙산사 홍련암 쪽에도 많이들 가시는데 여기 보면 양양 수산항, 요트 마리나 쪽 그쪽에서도 일출을 많이 본다고 하네요. 물론 강원도 쪽은 거의 뭐 일출 보기가 많이 좋으니까 그쪽은 좋긴 한데 여기서 이 사진에 올라와 있는 걸 보니까 강원도 쪽에 너무 멋지네요, 진짜. 혹시 일출 보러 가시면 여기 양양 수산항 쪽에 여기도 괜찮네요. 바다 가까이서 바로 볼 수 있어서 참 멋있는 사진을 올려주셨네. 이렇게 요즘에는 여행을 못 가니까 홍은바는 이렇게 우리나라 전국 관광 이런 사진을 많이 보고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고 싶다 언제쯤 갈까 하는데 언제쯤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행 계획들 있으신가요? 여행도 뭐 이렇게 가까운 지인 몇 명이서 이렇게 콘도, 호텔 이렇게 딱 그 몇몇 사람끼리만 딱 해서 그 차 개인 자가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관광 뭐 여러 많은 사람들끼리는 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잠깐 바람 쐬러 다녀오는 것도 좋은 것 같긴 해요. 호엄마 같은 경우는 지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은 저희는 여행을 못 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벌써 뭐 저희 여수 쪽 향일암하고 강원도 낙산사 홍련암 쪽 그쪽으로 많이들 갔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수도 못 가고 강원도 쪽도 못 가고 속초에 저희 이모님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좀 많이 가요. 지금 여러분들 요즘에 저 오늘 정말 유튜브 음악 듣다가 막 눈물이 나서 울었어요. 진짜 감정이 막 격해져서 눈물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 이게 제 방송이니까 제가 막 얘기해도 되겠죠? 사실은
그 투수분들께서도 지금 한두 달 전부터 10월, 11월부터 군대를 가신 분들이 계세요. 호엄마 방에 오셨다가 가신 분들이 계시고, 또 호엄마가 굉장히 즐겨 찾는 그 노래하시는 스트리머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곧 군대 가시려고 지금 방송을 중단하셨어요. 그래서 그 방송을 마지막 방송을 11월 달에인가 초인가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음악을 듣는 방송에 가다 보면은 그분께서 불러주셨던 노래가 주로 팝송이었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다른 방에서 듣거나 이렇게 그 부금으로 나오는 걸 듣거나 아니면 다른 분이 불러주시는 걸 들었을 때 너무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또 최근에 제가 또 뭐 얼마 되진 않았지만 또 아침에 자주 가던 또 방이 방송하는 방이 들어가는 방이 있었는데, 그분께서도 또 오늘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지난달에도 또 한 분이 그때 제일 추울 때 11월 달이었나? 제일 추울 때 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도 제일 추울 때 갔었고, 또 오늘이 아니라 어제죠. 어제 한 분도 가셨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가는 분들도 마음이 안 좋지만 또 이렇게 보내는 우리 투수들도 또 마음이 안쓰럽고, 집에 가서 그 좋은 훈련 시키는 사람도 그렇고, 옆에 같이 훈련 받는 훈련병도 그렇고, 또 혹시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되면 그 좀 좋은 선임을 만나서 제발 좀 고생들을 안 하고 화목하게 좀 꿈 같은 이야기일지 몰라도 정말 화목하진 않아도 이렇게 뭔가 좀 힘들지 않게,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게 인격적으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렇게 잘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제발 좀 모두 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훈련병들도 이제 15사단이었나 어디 있는 훈련병들에게도 휴대폰이 이제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쓸 수 있게 해준다고 일단 뭐 그런 실험 단계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휴대폰을 좀 이렇게 만질 수 있다면 훨씬 정신적으로나 마음이 좀 덜 힘들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봐요. 네. 그런데 아직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네, 일단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고 하면 그럴 때는 또 사병이 되면 사용할 수 있을지. 네. 지난번에 가신 분은 디스코드까지 다 이렇게 막아놓고 가셔서 어떻게 한 번씩 안보글이라도 올려라 해도 올리는 방법이 없었는데, 오늘 가신 분은 그래도 다행히 그 디스코드 쪽에 우리가 안북을 채팅글을 올릴 수 있게끔 그건 다행히 이렇게 놔두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 번씩 이렇게 지금 이제 입대했겠구나, 뭐 잘 다녀와라 이렇게 인사말을 하는데, 우연히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 그리움만 쌓이네라는 노래였는데, 그 노래를 듣는데 이렇게 갑자기 울컥한지, 네, 그 노래 가사 한 말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좀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네,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아들들 군대 보내는 이게 엄마들 이 마음, 또 이렇게 투수들 마음, 그것도 유난히 또 마음 아파하시는 한 분이 또 계셨어요. 네. 아마 아들을 군대 보내는 그런 엄마 마음 같으셨을 거예요. 네, 다들 건강하게 잘 다녀오기를, 네, 다시 한번 빌어봅니다. 마음으로. 네. 곧 앞으로도 가실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이제 여기에도 좀 적응이 되면 투수들도 그러고 호엄마 역시도 조금 덤덤해질 수 있을까? 네, 웃으면서 보낼 수 있을까? 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참 일단 통일이 돼서 이 군대는 직업군인? 그렇게만 해서 유지가 된다면 참 좋겠어요. 네. 일단 그래도 지금 열심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군대 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아들 그리고 딸 여러분들 정말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고되게 훈련받고 힘들게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나 내가 생활하던 곳이 아닌 곳에 가서 낯선 곳에 가서 또 훈련도 힘들게 훈련도 받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또 잘도 지내주시고 또 잘들 버티다가 힘든 훈련도 잘 이겨내고 그렇게들 잘 지내고 있어서 그렇게 나라를 지켜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 시간에도 지금 추운데 훈련 보초 쓰고 있겠죠 아마. 호엄마 목소리가 거기까진 들리지 않겠지만 호엄마가 마음으로나마 열심히 우리 군인 여러분들 정말 정말 고마워요. 마음만으로 호엄마가 항상 건강하기를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기를 다치지 않고 잘 제대할 수 있기를 항상 마음으로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좀 많이 마음이 어제는 좀 그래서 약간 우울했었는데 그래도 또 곧 또 5월 달에도 가신다 하고 또 가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게 뭐 또 잠깐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이게 정이 들었다가 또 이 정을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이 들면 정 떼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봤다고 해서 어느 정도 그래 내가 갈게 안녕 빠이빠이 이게 외국 사람들은 될지 몰라도 이 한국 사람들은 정이란 게 있어서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네. 한국 사람들은 좀 정이란 거에 많이 집착도 하고 많이 매여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나눌 줄도 알고요, 정을. 네. 지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있잖아요. 이게 오미크론 감염자 소식이 자꾸 잇따라서 전해지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뭐지? 이 뜻이 뭘까? 오미크론의 뜻은 뭐지? 라고 좀 궁금했어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어떻게 이거는 우리가 긴급 조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오미크론은 스파이크 단백질 그 내부에 32개의 돌연 변이를 보유한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해요. 바이러스 외피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형을 말하면서 16개의 돌연 변이를 보유한 델타 변이의 2배에 달한대요. 보츠나와 남아공 등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고요. 오미크론의 의미는 각종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그리스어의 알파벳을 명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미크론은 뉴 예정이었으나 뉴와의 혼동을 뉴와 NU의 뉴와 NEW의 뉴와의 혼동을 피하고 그 다음 순서인 크시는 중국 국가 주석의 영어 철자와 같아 오미크론으로 정하게 되었다고 해요. 오미크론은 왜 위험할까요? 오미크론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수용체의 결합 도메인이 2개인 델타 변이에 비해서 도메인이 10개에 달한다고 해요. 코로나19는 표면에 튀어나온 돌연 변이를 통해 그 숙주 세포로 침투하기 때문에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 변이가 생기면 감염력이 높아지고요. 백신 내성도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미크론이 이제 발병했을 때 일부 국가 방역 강화 국가, 위험 국가, 격리 면제 제외 국가 지정이 돼 있대요. 거기에는 나마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잠바브웨, 나이지리아 등 9개국이 있대요. 일부 국가 방역 강화 국가, 위험 국가로 이제 격리 면제 제외 국가 지정이고요. 모든 국가 해외 입국자 격리 조치를 강화시켰고요. 에티오피아발 직항편은 국내 입항을 중단시켰어요. 12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네. 그리고 변이 감시 강화가 됐는데요.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 대상 변이 확인 분석 추가가 시행이 됐고요. 국내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 의심 대상 변이 확인 분석이 돼 있고 분석을 하고요. 오미크론 변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특이 PCR 분석법을 개발했고요. 오미크론 변이 관련 방역 대책 분석법을 개발하고 오미크론 변이 관련 방역 대책을 강화시켰대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 시 24시간 내 역학조사 또는 정보를 등록하고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 시 접종 완료자라도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또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도 점점점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개인 스스로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더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점점점 거의 다 뉴스도 참 오늘 제주도에 지진이 났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막 울려서 갑자기 막 제 거도 울리고 저희 가족들 거도 다 울려갖고 놀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봤더니 네, 제주도에 지진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죠? 다들 갑자기 막 경보음이 울려서. 네, 저는 그래서 재해 문자 오거나 이러면 그 소리를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차단시켜 놨거든요. 너무 막 계속 울리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뭐지? 나 이거 소리 차단시켰는데 왜 저 소리가 울리지? 그러고 울려서 봤더니 지진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블랙홀도 생기고 지진도 나고 이렇게 바이러스가 있어서 우리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생활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그래도 힘내시다. 우리 화이팅 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또 아직 시험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들 그리고 딸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조금 시험시험 하면서 스트레칭도 좀 하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험이 좀 빨리 이렇게 끝나는 학교는 이미 벌써 방학에 들어가는 학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강 가기도 했고. 근데 아직 시험을 이제 늦게 또 치르는 학교든 지금부터 또 시작이라고 해요.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 시험들을 보는 우리 아들, 딸들 그래도 감기 조심, 면역력 조심, 식사들 잘 챙기시고 잠도 좀 본인들 건강 잘 챙기세요. 잠도 좀 잘 푹 주무시고요. 오히려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잠을 더 푹 이렇게 오히려 잠을 푹 잘 자더라고요. 밥도 잘 먹고 그런 분들이 또 시험도 또 잘 봐.
오히려 막 그 급하게 시험 공부 하느라고 밤샘하고 밥도 못 먹고 그런 사람보다 느긋하게 밥 먹을 거 다 먹고 잠 푹 자고 하는 또 우리 동생이 그래요. 할 거 다 하고 느긋한데 얘는 그래도 성적이 항상 우등상을 받고 항상 장학금 받고 저는 막 동동동동거리고 벌써 막 일주일 전부터 밤샘하고 공부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야 성적이 좀 나오는데 우리 동생은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자기 뭐 포커페이스 유지하는지 몰라도 자기만의 어떤 그런 계속 그 시험 볼 때 딱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유지를 하더라고요. 참 오히려 동생은 잠 더 잘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자기 놔둬도 될까? 좀 어떤 때는 깨워서 빨리 공부를 좀 더 하라 그래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도 에휴 그냥 잘하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놔뒀던 그런 기억도 있네요. 그래서 시험 공부도 사람마다 조금 성향이 다르니까 네, 뭐 저는 잠을 못 자요 일단. 평상시에도 잠이 없는데 시험 공부한다 이렇게 시험이 다가오면 한 일주일 전부터 저는 잠을 안 자고 거의 밤샘 하면서 막 달달달 쓰면서 달달달달 그러면서 막 외우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런데 그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한 정말 하루는 꼬박 잠을 잤던 것 같아요. 먹지도 않고. 그게 건강에 썩 좋지는 않은데요. 네. 지금 우리 청소년 12세에서 17세 청소년들 네, 예방접종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달라고 하네요. 우리 청소년 백신 접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대요. 17세 2차 접종률이 70%였고요. 12세에서 17세 1차 접종률도 50%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12월 한 달간 그 고령층 3차 부스터 접종도 지금 집중 실시를 하고 있죠. 2차 접종 완료 후 최소 3개월이 경과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2월 중 3차 부스터 접종 그 대부분 많이들 지금 맞고 계셨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맞으셨는데 엄마는 괜찮은데 아빠가 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화이자를 1, 2차 다 맞으셨는데 3차 접종에는 모더나를 맞으셨더라고요. 저는 다음 달에 아마 이제 3개월이 다음 달인데 저도 좀 걱정이 돼요. 저도 화이자를 맞았는데 3차는 그러면 저도 모더나를 맞지 않을까. 그럼 모더나를 맞아서 뭐 탈모 된다고 더 걱정하시던데 진짜 그러면 어떡하죠? 저 머릿속 아니 저 뭐 괜찮긴 한데 좀 그렇게 될까봐 그것도 걱정이고 또 저희 아빠처럼 좀 힘들어 할까봐 그것도 걱정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저처럼 이렇게 후유증이 있으셨던 어떤 분이 소아과가 아닌 동네에 좀 종합 의원 쪽에 가서 맞았다고 해요. 거기서 맞고 3차를 딱 맞고 그 15분 지나서 갑자기 몸에 열이 확 올라가면서 그 쇼크가 오기 직전 열이 막 올라가면서 막 갑자기 심장이 막 뛰면서 두통이 몰려오면서 그랬대요. 그래서 바로 링겔 맞고 응급처치를 해서 좀 한 4시간 정도 안정을 취하고 나와서 다행히 네, 큰 어떤 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병원으로 가려고요. 그래서 저한테 일부러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1차, 2차 때 굉장히 힘들었더니 네, 저보고 3차 때는 꼭 맞게 되면은 그 병원에 가서 맞아라.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그렇게 처치를 해준다라고 조치를 취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뭐 소아과 이런 데 가시더라도 혹시 호흡마도 소아과를 가서 그 막 이상 증세가 왔을 때인데도 소아과에 가봐야 뭐 저한테 해줄 게 없을 것 같고 종합병원 가봐야 크게 저한테 뭐 그냥 열 내리는 거 정도? 그 정도만 해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일부러 막 가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저는 계속 그 타이레놀 500? 그 진통제를 계속 먹으면서 한 일주일을 버텼죠.
두드러기도 막 나오고 좀 많이 심했었어요. 목소리도 말할 때도 이 목소리가 목을 긁는 듯한 느낌? 목도 굉장히 아팠었고 발목도 아파서 욱신욱신해서 걷지도 못할 정도였고요. 좀 많이 심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가라앉았더니 또 맞아야 되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소아과가 아닌, 저는 그래서 저처럼 후유증이 있었던 그 분이 맞았다는 그 종합의원, 대학병원 이런 데가 아닌 종합의원으로 이번에는 가서 맞을 예정입니다. 영화 보고 싶었는데 스파이더맨 예약을 해서 보러 꼭 가고 싶은데 2차 접종은 끝나서 가도 되긴 하는데 한번 이번에는 가서 직접 근데 그 어떤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기가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가고는 싶지만 조금 가기는 꺼려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자, 맞아요. 제가 이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었어요. 네. 그 전동 킥보드랑 자전거, 시민 안전보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전동 킥보드나 전동 이륜 평행차 등을 타고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요, 개인용 이동장치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용 이동장치는 전동 킥보드랑 전동 이륜 평행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로도 불린다고 해요. 2021년 12월 1일, 2022년 11월 30일 이렇게 1년간 경기도 성남 시민은 누구나 자동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피해로 인한 보상금은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 1,500만 원, 후유장애 2천만 원 한도고요. 상해 진단 위로금은 4주 28일 이상 30만 원, 또 8주는 56일 이상 70만 원 지급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추가로 20만 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상해 위로금은 중복 보상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해로 인한 보상금이 있어요. 가해로 인한 보상금. 벌금 확정 판결 사고 한 건당 2천만 원 한도고요. 변호사 선임 비용 사고도 한 건당 200만 원 한도고요.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인당 3천만 원 한도고요. 이렇게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피해 가해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14세 미만자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형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가해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되고요. 만약에 정말 이런 전동 킥보드, 이런 전동 이륜 평행차 등 전기를 동력한 그런 거 이용하다가 혹시 사고를 냈어요. 가해자로 인한 보상금도 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피해 다쳤을 때 피해로 인한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혹시나 사고 났을 때 이용하세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요, 경기도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이 있대요. 카카오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과 카카오티 바이크 보험에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카오티 바이크 보험은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별도로 가입한 보험이래요. 2021년 8월 20일부터요 2022년 8월 19일간 1년간 성남 시민은 누구나 자동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자동 가입이 됩니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증을 둔 시민 누구나 지역 제한 없이 보장 범위, 자전거에 탑승하여 직접 운행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또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또 도로 통행 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 다 보장 범위가 이 안에 들어있고요.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이 있어요.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 대상자 및 보험 수익자의 고의 또는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또는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은 보상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을 때 이럴 때는 또 보상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보상 범위 외 사고는 자전거를 끌고 가기 등 이럴 땐 보상 범위 외의 사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자전거 자동으로 또 이렇게 보험 가입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요. 또 경기도 성남시 시민 안전보험이 있대요. 안전보험, 주변 위험으로 최소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 시민 안전보험이 있는데 2019년 2월 1일부터 2022년 2월 13일 동안 3년간 이런 보험이 있다고 하네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외국인도 포함되고요. 지역에 상관없이 첫 번째,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사고 발생일에 따라 보험사로 문의를 하시래요. 2019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로 하시고요. 또 그 이후에는 농협손해보험도 있고요. 그리고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로 연락을 하시면 된다고 해요. 보험사를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보장 내용이 있어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또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상해 후유 장애, 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상해 후유 장애, 전세버스도 포함이 되고요. 또 강도 상해, 강도 사망, 후유 장애, 또 스쿨존 교통사고나 부상 치료비도 있고요. 의료사고 법률 지원도 해주고요. 성폭력 범죄 발생 보상금, 또 상해 의료비, 이게 다 해당이 되네요. 경기도 성남시민의 안전보험, 성남시에만 있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었네요. 경기도 성남시에는 이렇게 개인형 이동장치보험과 성남시민 자전거보험, 그리고 성남시민 안전보험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남시민 성남시청 이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보험이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성남시민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나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을 가슴에 담으면 뭐할까? 나만 아프지. 나를 시샘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 마음에 두면 뭐하겠나? 나만 괴롭지. 덩달아 남을 미워하고 남을 비난하면 무슨 득이 있을까? 나만 괴롭고 힘들지. 나를 위해 용서하고 나를 위해 또 용서해야지.
나도 누군가를 나도 모르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니 온 마음으로 비우고 용서해야지. 제316.3님의 용서라는 글이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런 마음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오히려 힘든 건 나 자신이에요. 상대방이 좋아서 상대방을 정말 다 용서를 해서 용서하는 것보다 일단은 내가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또 내가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도 그 누군가에게 나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거든요. 나는 별 아무 뜻 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이 또 듣는 상대방에게는 좀 상처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었고요. 또 좀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고요. 이게 내가 하려는 건 아니었지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어찌됐건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도 또 조금은 누군가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라고 이렇게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도 조금은 용서를 해주고 이해를 하자는 얘기겠죠. 특히 이렇게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있어요. 가끔은 그리고 내가 어떤 이렇게 일을 알려줬어도 그걸 말을 못 알아듣고 또 엉뚱하게 일을 해놓는다거나 그래서 또 퇴근 시간에 지연이 될 때도 있고요. 하지만 또 다 지연시킬 수 없으니까 다 보내고 또 엄마 같은 경우는 혼자 남아서 그걸 다 일 처리를 하고 좀 저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일을 실수를 했고 잘못한 사람한테 이제 설명은 해주죠. 하지만 이건 네가 잘못했어. 네가 왜 이렇게 했어. 내가 저번에 알려줬잖아 라고 막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더 그 일을 대할 때 더 조금 긴장은 하겠지만 좀 뭐랄까 더 그 긴장하는 마음 때문에 더 일을 잘 처리를 못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좀 어떤 때는 왜 일을 저렇게 했지?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연이 되고 내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데 그래서 가끔은 나도 몰라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래 막 이렇게 그렇게 할까? 라는 생각도 들다가도 에휴 아니야 그래 또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조금 믿어주고 또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게 알려주고 좀 기다려주고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네, 그렇게 좀 원망하고 미워하고 네. 해서 제 일 왜 저렇게 이렇게 이런 좀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내가 다음날 그 사람 얼굴을 볼 때 내가 그 사람 얼굴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사실 상대방 그 실수한 일들도 그냥 제가 다 알려주고 어떤 부분이 실수가 됐는지 알려주고 혹시 퇴근이 지연이 된다면 먼저 가라고 다 정시에 퇴근시키고 제가 남아서 나머지는 일 처리를 하고 오고 업무 처리를 하고 그런 일들이 좀 많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위 분들이 무슨 좀 더 또 주위 분들도 그래서 저한테 좀 더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저는 또 먹는 거 잘 안 먹거든요. 일은 또 제가 일 욕심은 많은 건지 아니면 제가 좀 완벽하게 이 일에 실수하는 걸 싫어해서 완벽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은 좀
꼼꼼하게 하려 그래요. 하지만 먹는 거는 제가 또 잘 안 먹어요. 점심시간에도 잘 안 먹고 쉬는 시간에도 뭐 먹을거리 간식 이런 거 챙겨주셔도 제가 잘 안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잘 안 먹고 그러면 막 김밥도 사다 주시고 또 그 뭐였지? 이게 케이크 조각 케이크 같은 것도 사다 주시고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는 또 주위 분들이 또 저 많이 챙겨 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저도 또 서로 이렇게 챙겨주게 되고 분위기도 좋아지게 되고 네, 그렇더라고요. black hole, slowly falling. I hear the calling in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도 조금 그런 또 못한 부족한 부분들이 또 있는 건 그분들이 채워주시고 서로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뭘 실수를 해도 이해해주시고 다 용서해주시고 또 뭐 배려해주시고 저 역시도 또 뭔가 실수하거나 누군가가 그러면은 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상대방을 너무 미워하거나 또 아니면은 나를 미워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너무 가슴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또 때로는 날 시샘하거나 또 쟤 뭐야? 막 저를 좀 비난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또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또 흐지부지 언제 그랬어? 라고 또 상대방하고 친해지면 또 언제 그랬어? 라고 그냥 또 아무 일이 아닌 걸로 되더라고요. 엄마가 예전에 그 조그만 혼자 그 가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웃 그 주위 분들이 처음에 저한테 굉장히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좀 만만해 보일 수도 있었겠죠. 처음에 저한테 너무 이렇게 과하게 친절을 베풀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절을 받는 거에 익숙하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좀 친절을 이렇게 제가 잘해주는 건 괜찮은데 누군가가 저한테 잘해주면 저는 막 부담이 돼요. 엄청 막 부담이 돼서 그게 싫은데 이분이 매일같이 저희 가게에 오셔서 굉장히 막 친절하게 저는 원하지 않는데 저한테 막 음식도 갖다 주고 저는 그런 거 싫거든요. 막 해다 주고 근데 이게 또 그래요. 사실 선의의 의도로 정말 저한테 어떤 욕심이 없이 바라는 게 없이 저한테 해주시는 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이 나한테 뭔가를 해주면 저한테 뭔가를 바래요. 저한테 뭔가를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저한테 더 잘하는 거예요. 결국 저한테서 자기가 원하는 걸 받아내기 위해서 그게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너무 이제 과한 게 이제 좀 저는 부담스러워서 이게 좀 부담스럽다 이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했었어요. 좋게 웃으면서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이분이 뭐 이렇게 그 주위에 다른 분들한테 제가 본인 그 주위 분들의 그 뭐 가정사 아니면 개인적인 걸 흉을 봤다고 막 얘기를 하시고 다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에 있으면 반에 친구가 있으면 어떤 친구하고 친해졌는데 그 친구가 너무 나한테 부담스럽게 해서 야 너 이거 하지 마 이제 그만해 나 이제 너 이거 나 줘도 안 받을 거야 이제 그만해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날 이 친구는 나한테 뭔가를 줘서 자기가 원하는 거 뭔가를 나한테서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랑 친했던 다른 친구들과도 저랑 친했던
조금만이라도 너의 곁에 있고 싶어. 아니야 이건 역시 뭐지? 남자는 짜증나. 미안해요 돌아가줘. 이산화탄소와 너의 너 잠겨 있고 싶어 꿈속에 주렁해. 제멋대로 나는 말을 듣는다면 메로. 완벽한 미래 따윈 없어. 그 얼굴로 다시 태어나고픈 걸. 그래서 저는 알겠어 미워하는 마음을 뒤집어 본대도 그곳에 살았다 숨어 있지 않은 그때 좀 그런 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살찐 마음 슬림을 내걸어놓고 맞췄던 모습을 반복해 나가네. 맘에 그려 놓은 이상한 많이 힘들어서 좀 주위 분들하고 많이 그 음악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지? 아, 여기서 나오는 거였구나. 음악이 자동으로 넘어갔네. 깜짝. 헉, 놀래라.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주위 분들한테 저는 그 주위 분들 제 주위의 분들이 뭐 그 집에 어떤 일이 있는지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제가 그 사람들에게 흉을 봤다고 다 얘기를 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분들의 눈빛이랑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저를 대하는 인사를 하면 인사는 받는데 왠지 이렇게 그 슬금슬금 눈빛들도 이상하고요. 조금 뭐랄까 저를 대할 때 그냥 피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뭐지? 그러다가 제가 어쨌건 저는 이제 가게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뭔가 사람이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쎄하니 좀 이상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며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달, 2달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이상한 얘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딱 발을 끊고 나서부터 저와 가깝게 지낸 많은 사람들, 그분들을 다 일일이 만나서 내가 저랑 가깝게 지내는 분들의 흉을 그 사람에게 봤다라고. 저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가까이 지냈던 저의 지인들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도 제가 막 이렇게 봤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다 그래 자꾸 기분이 처음엔 좀 안 좋으셨겠죠. 그러면서 갑자기 지인들하고도 제가 주위 지인분들하고도 조금 소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보기도 그렇고 조금 굉장히 좀 심적으로 힘들었죠. 그런데 그분들이 저랑 아주 가까운 분들은 그런 얘기가 들려도 에이 아니야 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오히려 이제 그 이야기를 묻는 주위 분들에게 오히려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를 이제 해주시기도 했지만 그 외에 조금 아주 친하지도 않고 아주 멀지도 않은 어중간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야기를 뭐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랬대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랬어 하면서 왜 그 휩쓸리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이제 그랬었대 라고 정확하지도 않지만 이야기를 부풀리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뭐 언젠가는 오해는 풀리겠지 라고 저도 굳이 제가 나서서 해명을 하기도 그렇고 해서 저는 그냥 시간을 그냥 보냈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을 솔직히 그 여자분도 또 저를 중간에서 저를 조금 안 좋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좀 서운한 마음은 있었어요.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 뭐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분에게 일단 좀 서운하게 내가 먼저 서운하게 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나에게 좋지 않은 의도로 다가왔어도 내가 좀 더 잘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냥 그러면서 혼자 자기 반성을 많이 했죠. 혼자. 음. 혼자 자기 이게 제 MBTI 유형이 ESFJ거든요. 그게 딱 맞아요. 정말 이게 다른 사람의 잘못도 제 잘못이라고 제가 막 잘못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나 아니야, 아니야. 저분이 그렇게 말해서 나는 이렇게 얘기한 것뿐인데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고 다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때는 그 말을 못 했어요. 그냥 혼자 끙끙끙 혼자. 내가 그때 저 사람을 서운하게 했더니 이런 여파가 왔구나. 내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변명을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어느 날 한 달, 두 달쯤 지나면서 이제 우연찮게 그 저의 이제 그 지인들 그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그분들하고 자연히 대화를 하게 되면서 도대체 그게 어떤 내용이야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제 저의 입장을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왜냐면 그분들도 그 사람을 겪어본 거죠. 겪고 나서 그 여자 정말 이상한 여자네. 그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그래서 오히려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면서 아니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 저희 지인들의 흉을 보고 다녔다고 얘기하더니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더 이상한 여자였어. 이상한 사람이었어. 라고 나중에 저희한테 오히려 와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시간이 다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네,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물론 그동안 저 나름대로 마음고생은 좀 있었죠. 네. 어서오세요 바스님. 오늘도 뺐고 미안해요. 엄마가 아까 부금을 이렇게 해놨던 거 음악이 막 겹쳐지고 잘못돼서 창을 잠깐 닫았더니 아이고 우리 바스님 왔었군요. 우리 바스님 어서와. 엄마 보러 왔구나. 반가워요. 따따 바스 어서와. 잘 지냈어요 우리 바스님? 맨날 출첵만 하고 가는 거지? 그래도 고마워요. 건강하게 감기 안 걸리게 잘 지내요. 항상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네, 출첵.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우세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에는 오해는 풀리게 되고, 저는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게 제 지인들이 다 나중에 알게 되셔서 저는 이제 오해가 다 풀렸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제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그 여자분과 또 지인들, 그 아주 친하지 않았지만 중간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원망을 했었더라면 아마 제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원망하지 않고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 그냥 좀 그냥 그래 언젠가 오해 풀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냈어요. 결국에는 뭐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굳이 제가 용서를 하지 않아도 네, 다 서로 오해는 풀리고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이게 누군가를 아마 제가 그 사람들을 원망했더라면 저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맨날 억울해서 분해서 잠도 못 자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가끔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직장 동료 사이에도 그렇고 이렇게 호흡마처럼 이게 그 어떤 개인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다가 또 이렇게 주위 분들과의 이런 또 오해도 있고 항상 이런 일들은 우리가 생활하는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럴 때는 뭐 그 말을 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말에 동조한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분해하거나 속상해하기보다는 그냥 네 용서해 주세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난 아니야 라고 언제 기회를 봐서 네 좋게 이야기해 주고요. 아니면 뭐 그것도 아니면 언젠간 해결될 거야 라고 시간이 지나니까 다 그래도 오해는 좀 풀리더라고요. 네, 겨우 엄마가 살아보니까 네. 우리 아들 딸들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정말로.
아까 부금이 제가 이게 알고리즘 이런 걸로 해서 제가 가끔 이렇게 들었던 음악들이 서로서로 연결이 돼서 그냥 자동으로 막 나왔나 봐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음악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막 나와서 깜짝 놀랐네. 제가 선정하지 않았는데도 나와 갖고. 호흡만은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방송을 하고 오랜만에 했더니 너무 정신이 없어요. 아이고, 우리 바스님 벌써 5번째 출첵이시네요. 네. 아이고, 너무 귀여워요. 이모, 이모티콘 너무 귀엽다. 우리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방송할게요. 엄마, 오랜만에 정말 방송을 해서 정신이 없어 진짜. 자, 오늘 호엄마를 찾아와 주신 우리 김채단이, 그리고 채단님도 방송하시는 분 같은데, 김채단이, 0826님, 그리고 바스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오늘 하루도 많이 웃고 즐거운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여러분들 오늘 많이 웃으셨어요? 저 어제 많이 웃으셨나요? 많이 웃지 않았으면 오늘은 좀 많이 웃으면서 즐거운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뒷다리, 네, 웃어보세요. 그래, 아들, 너 안 웃고 있지? 입꼬리 한번. 자, 개구리 뒷다리. 자, 한번 웃어봐. 우리 많이 웃어야 돼. 웃으면 얼굴의 근육들이 다 움직여서 굳어있는 얼굴이 우리가 웃을 수 있잖아요. 네. 고마워요, 바스님. 네, 수고하셨어요. 라고. 바스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또 이렇게 호엄마가 가게 되네요. 호엄마가 혹시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될까봐 호엄마가 방송하는 이 컴퓨터를 부모님 댁 이쪽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또 지금 이 시간에 이 방송이 끝나면 저희 집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3시쯤 가면 저희 집에 가면 3시 반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긴 시간 방송을 못해요, 이 시간에. 어떤 데는 아침까지 막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네, 일단은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가끔은 또 출근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제가 보통 방송을 그래서 길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스님, 다음에 조금만 더 일찍 오세요. 네, 바스님하고도 좀 채팅으로 이야기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아니면 뭐 부담 갖지 마세요. 채팅 안 치셔도 되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인사만 해주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호흡만은 여기까지만 하고 갈게요. 네,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그리고 또 시험 공부 많이 하고 시험 공부하느라 힘들어하는 우리 아들 그리고 딸, 지금 이 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 또 호엄마처럼 방송하시거나 아니면 또 투수 이렇게 방송을 들으러 다녀주시는 우리 투수분들, 그리고 또 다시 보기로 호엄마 방송을 봐주시는 우리 아들, 딸, 얘들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힘내, 화이팅. 너희들은 이미 태어나서 그 순간에 엄마 아빠에게 충분한 행복을 다 이미 줬기 때문에 너희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들이야. 알겠지? 항상 힘내, 화이팅.